안녕하세요. 시각장애 아동들의 점자 학습과 사회성 향상을 돕는 점자 촉각 교구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패키지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워크북이 있을 거예요. 워크북은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점자 촉각 교구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과 그리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에티켓팅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점자 촉각 교구제가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부모님들의 인터뷰와 시각장애 가족협회의 이사장님의 인터뷰, 그리고 맹학교 선생님의 편지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구제를 만드는 재료들은 이렇게 프린트가 인쇄되어 있는 입체적인 원단이 있고요. 그리고 만들기에 필요한 다양한 부재료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재료로는 이렇게 가위 정도만, 원단을 자를 수 있는 가위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만들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만들 교구제는 여기 보시면 점자 촉각 교통안전놀이 책이에요. 책 만들기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우선 여기에 있는 자동차 그림이 있는 원단은 나중에 저희가 두 번째로 만들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 원단 3가지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 볼 텐데요. 점선을 보시면은 이렇게 점선을 따라서 가위로 오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점선을 따라서 2장의 원단을 오렸고요. 그리고 이제 내지랑 페이지는 6장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서 표지 부분을 앞으로 빼주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부분은 이렇게 맨 마지막 페이지는 뒤집어서 바닥에 깔아 주시고요. 자, 구멍이 왼쪽에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자, 이렇게 순서가 맞는지 위아래가 맞는지 보시면 돼요. 우선은 속에 들어가는 순서는 조금 바뀌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앞 표지 부분과 뒤집었을 때 뒷 표지 부분은 잘 맞는지, 틀리지 않게 맞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부재료 중에서 가죽끈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죽끈이 있는데 가죽끈을 구멍을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멍을 통과시키실 때 묶는 부분을 뒤쪽에 하지 마시고 앞부분에
앞 표지 부분에서 묶어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뒷부분에 묶어주게 되면은 볼록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하게 책이 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부분으로 매듭이 올 수 있도록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구멍이 크기 때문에 저처럼 손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게 힘들다 그러면은 패키지 속에 들어있는 이렇게 돗바늘에 끈을 끼워서 통과시켜서 작업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앞부분으로 끈이 왔죠. 그럼 끈 길이가 넉넉하게 있어요. 여기서 한번 묶고 바짝, 그리고 2번. 여기서 묶으실 때 예쁘게 묶으신다고 리본으로 묶거나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시각장애 아동들에게는 리본 장식이 예쁘게 보인다기보다는 조금 불편한 요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손가락에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한쪽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짱짱하게 2번 묶어주시고, 여기 나머지 부분은 2cm 정도만 남게끔 하고 깨끗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검수 작업을 할 때 리본 부분으로 묶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다시 손을 보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끈이 긴 경우도 저희가 다 잘라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드실 때 이렇게 한 번 더 신경 써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은 이제 기본적인 모양은 갖췄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건물들이 있어요. 건물들, 그리고 이제 뭐 놀이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점선을 따라서 깨끗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르실 때 조금 넉넉하게 각각 한 개씩을 먼저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개씩을 다시 섬세하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이 원단은 페티병을 리사이클한 원단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활동에도 동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원단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 부분은 네,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재활용이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선 처음부터 이 모양대로 자르려고 하면은 이 원단이 크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넉넉하게 덩어리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씩 점선 달아서 깨끗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책에 이 카드를 부착할 수 있게끔 이 벨크로를 붙여줄 거예요. 책이랑 카드에 각각 한 개씩 붙여줄 텐데요. 보시면은 큰 벨크로가 있고 작은 벨크로가 있어요. 큰 벨크로는 여기 카드 뒤쪽에 붙여주시고요. 작은 벨크로는 이 책 속에 이 모양 중간에 가운데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있는 모양과 같은 것끼리 붙여주세요. 이렇게 네, 이제 두 번째 만들 교구제는 단어 카드예요. 이번 단어 카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부재료가 돗바늘과 원단이랑 같은 색 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들기 설명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색실로 만들 거예요. 이제 만드실 때에는 패키지 속에 들어있는 이렇게 원단과 같은 색 면사실을 사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한 재료는 이렇게 도구는 가위, 아까 사용했던 가위 똑같이 이번에도 사용할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만드시는 이 교구제가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만드시면 됩니다. 네. 똑같이 여기 보시면은 점선이 있고 구멍이 있어요. 보이실까요? 구멍이 보이시죠? 점선 안쪽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 따라서 저희가 바느질을 할 거고요. 이 인쇄되어 있는 부분은 기계로 찍는 게 아니고 손으로 다 찍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점선이 이 구멍이랑 아주 가깝게 붙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점선을 무시하시고 구멍이 손상되지 않게끔 점선에서 조금 바깥으로 잘라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검수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혹시라도 그런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구멍 부분을 안전하게 살릴 수 있게끔 점선 부분은 무시하고 점선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점선대로 잘라주시면 돼요. 똑같이 점선대로 잘라주시는데요. 처음에 테두리, 필요 없는 테두리 부분부터 먼저 잘라주세요. 테두리 부분부터 잘라주시고요. 여기서 가운데 부분을 먼저 자르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림하고 글자하고 한 쌍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3등분으로 먼저 잘라주세요. 왜 이렇게 자르냐면 저희가 검수 작업을 할 때 그림과 글자가 다르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아주 드물기는 한데요. 이제 그런 부분은 한 번에 여러 개를 잘라놓고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앞뒤 그림하고 글자가 제대로 짝이 맞게 만들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잘라 놓고요. 이렇게 짝이 맞게끔 2개씩 연결되게 잘라 놓고 만들 때 가운데 부분을 잘라줍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 2장을 포개어서 바느질을 해줘요. 이 시간에는 이 버스 하나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트럭을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잘라졌죠. 그러면은 이렇게 마땅한 상태에서 트럭이랑 그림이랑 마땅한 상태에서 이렇게 포개어 줍니다. 그러면 이 점 부분 보이시죠? 오른쪽 엄지에 이렇게 점이 잡혀져요. 이게 위치점이에요. 시각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 이게 모양이 이렇게 위치가 바뀔 수 있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점자를 읽거나 그림을 읽으려고 하면은 제대로 먼저 위치를 잡고 읽어야겠죠. 그러려면은 우리끼리의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은 이 점이거든요. 점이 오른쪽 아래쪽에
저희 단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모두 통일되게 오른쪽 아래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점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달라요. 뭐 영어 단어 카드는 별 모양이고, 뭐 약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거 말고 다른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해요. 네, 위치는 같아요. 오른쪽 아래쪽, 뒤집었을 때에도 오른쪽 아래쪽. 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바느질을 해줄 텐데요. 이렇게 실을 지금 봉사자분들이 만드시는 실은 원단이랑 같은 색 실로 만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보일 수 있게끔 색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이렇게 실을 연결해 주세요. 네.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저희가 잘라놓은 실을 보내드릴 텐데요. 그 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를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자를 필요는 없고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바느질을 이제 해볼게요. 여기서 시작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시작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 모서리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장 중에서 손가락을 가운데 끼우시고요. 한 장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 장만. 네. 그리고 나머지 실은 이렇게 한 면 길이만큼 실을 남겨주세요. 이제 이 실을 가지고 마지막에 매듭을 묶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실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구멍을 통과시키는데 원단 두 장을 이렇게 제가 두 장을 같이 이렇게 붙여서 바느질을 하고 있죠. 통과시켜서 바느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앞뒤로 우리가 배운 바느질법 중에서 홈질이라고 있어요. 그 홈질 바느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앞뒤로 쭉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바느질을 할 때에 일정하게 힘을 주시면서 당겨주시면서 해줘야 우는 부분 없이 이렇게 매끈하게 바느질이 돼요.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당기지, 힘을 조금만 줘서 당기지 않으면 이렇게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불량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한 번씩 확인하면서 이렇게 당겨주면서 바느질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부분 여기 있고요. 이제 여기 뒤로 돌려서 봤을 때는 한 땀 남았죠. 이 한 땀은 처음에 그냥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두 장 같이. 자, 두 장 같이 통과시켰어요. 그 다음에 진행했던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똑같은 자리에 바느질이 돼요. 네, 여기서는 뒤로 돌아가세요. 빈 공간으로 이렇게 비어 있죠. 보이시나요? 뒤쪽으로 이렇게. 네, 그러면은 홈질이었던 게 박음질 모양이 돼요. 앞뒤로 이렇게.
앞쪽으로 다르죠. 옆부분하고 지금 한번 뒤로 다시 바느질 한 부분, 네, 앞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우는 부분이 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한 번씩 돌려가면서 확인해 주세요. 네, 자, 네, 앞부분은 깨끗하게 지금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졌어요. 네, 그러면 뒷부분은 네, 한 땀만 지금 바느질 안 된 상태예요. 여기에서 잘 봐주세요. 여기서 두 장을 같이 통과시키지 마시고요. 처음에 우리 한 장만 통과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 장만 통과시켜서 이렇게 가운데로 실을 빼주시면은 처음에 우리가 실을 남겨놨던 거하고 원단하고 원단 사이에서 두 개의 실이 만나게 돼요. 이때 바늘은 빼주시고요. 여기서 매듭을 묶어주세요. 한 번, 두 번, 네, 두 번. 저는 세 번 묶어요. 세 번 정도 묶었죠. 그리고 여기서 잘라주시면은 이 나머지 부분이 지저분하거든요. 그리고 시각장애 아동들이 이렇게 만질 때 이 부분이 계속 만져지게 돼요. 이 시접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자, 실은 똑같은 길이로 잘라주시고요. 네, 잘라주시고 우리가 사용했던 돗바늘을 네, 이렇게 돗바늘에다가 실 두 개를 같이 끼워 주세요. 이제 끝부분에 살짝, 네, 앞부분으로 길게 빼지 마시고 끝에 살짝 걸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매듭 묶은 부분 아래쪽으로 바늘을 끼우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아래쪽에 매듭 부분 아래쪽에, 네, 아래쪽으로 집어넣어서 멀리 바늘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주름 잡혔죠? 빼주시고 앞부분에서 실을 당겨서 조심조심 빼주세요. 그럼 실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도 매듭 들어간 부분 보이시죠? 여기를 당겨주시고 모양을 잡아주시면, 자, 이 부분은 이제 깨끗해요.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 나와 있는 실을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이제 여기서 깨끗하게 속으로 쏙 들어가게 하려면 살짝 당겨주세요.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주름졌죠? 끝부분에 살짝 당겨서 바짝 잘라주시고 다시 주름진 부분을 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앞뒤로 깨끗하게, 네, 매듭 부분, 시작되는 부분, 끝부분 다 안 보이게 저희가 다 숨겼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잘 만든 단어 카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각장애 아동들이 이 단어 카드를 만졌을 때에는 필요한 부분만 만져지겠죠. 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두 개의 카드도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영상에서처럼 이렇게 큰 놀이 매트하고 이렇게 봉사자분들이 만들어 주신 책과 속에 건물이 들어있는 카드, 그리고 여기에서 낱말 카드, 자동차, 트럭, 뭐 이런 이제 교통수단에 관계되는 낱말 카드가 함께 보내질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이들이 이제 뭐 조그마한 미니 자동차라든지 이제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 차를 같이 가지고 이렇게 또 놀 수 있어요. 네, 이제 저희 교구제만 가지고 놀 때에는 어떻게 노는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용도로 이 매트가 개발이 되었는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보행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 사전에 도로의 구조라든지 그리고 이제 건널목과 보도블록의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숙지를 하고 보행을 했을 때랑 그렇지 않았을 때랑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교과 과정 중에서 1, 2학년에 이렇게 도로 교통 안전에 대한 교육이 있어요. 특히나 시각장애 아동들에게는 점자 학습과 보행이 가장 중요한 교육 과제입니다. 근데 이제 보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놀이로 학습할 수 있는 보조교구제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설명하시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교구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은 기본적인 도로의 형태를 여기에다가 구현을 하였어요. 그리고 건널목 중심으로 해서 점자가 있는데요. 이 점자는 우리가 이제 건널목 앞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점자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좀 민원을 넣거나 해서 보완을 해야겠죠. 우선은 이렇게 점이 있는 점자는 멈춤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바뀐다든지 위험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건널목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멈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앞이라든지 거기에 멈춤이 있고 여기서는 멈춰야 됩니다. 더 이상 가게 되면 위험합니다. 라는 이제 표시예요. 그리고 점자 블록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경우는 지나가도 됩니다라는 신호입니다. 걸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행을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방향이 바뀌었다던가 그렇고 이게 길게 있는 경우에는 쭉 걸어가세요. 그리고 앞에 또 이제 건널목 앞에 멈춤 표시가 있죠. 이거는 건널목 앞이니까 위험하니 멈추세요. 라는 표시고요. 그리고 이제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멈춤 표시가 있고요. 그 진행할 수 있는 길다란 점자 블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향이 예를 들어서 방향이 바뀐다든지 뭐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이렇게 방향이 나타날 때에는 그 전에 멈춤 표시가 또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건널목 앞에서 가장 중요한 보행에 관한 훈련을 교육을 아이들에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랑 뭐 이제 보행할 수 있는 도로랑 차가 다니는 차도랑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차도에는 이런 점선이 있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이 점자 블록만 알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차도의 개념이랑 보도의 개념이랑은 자연스럽게 또 학습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이제 놀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서 동네 꾸미기 개념인 거예요. 이제 우리 동네에 놀이터가 있다. 네가 좋아하는 놀이터가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어? 뭐 바깥에 이렇게 위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안에 위치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놀이터가 바깥에 이때 이제 약간 벨크로가 이렇게 까칠한 벨크로가 이 원단에 붙이게 되면은 살짝 고정이 돼요. 병원도 위치를 해주고요. 학교랑 도서관이랑 놀이터는 붙여서 놀이터가 가운데에 있고 이렇게 도서관 이렇게 그 다음에 경찰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다가 뭐 소방서 아니면 경찰서랑 소방서랑 같이 위치를 해도 되고요. 뭐 공원이랑 병원 옆에 공원 이렇게 위치를 하고 붙여주고 이제 아이들이 만지면서 노는 거죠. 그리고 이 차도는 이렇게 만져지면은 차도는 자동차, 미니 자동차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폭이에요. 그래서 미니 자동차를 가지고 만지면서 이렇게 가지고 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다가 붙일 때에는 촉지로 이제 한참 놀다 보면은 몇 페이지에 어디에 다 익히게 되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손으로 모양을 익히면서 이때 이제 촉지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의 감각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같은 모양끼리 이렇게 붙여주면은 됩니다. 이것도 이제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놀이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 아동 혼자서 노는 놀이가 아니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겠죠. 뭐 위치 같은 거 서로 붙여보고 그리고 자동차나 역할놀이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교구제랑 같이 병행해서 같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직업
인형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형을 가지고 또 같이 놀이를 해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붙여주고요. 이제 이 붙여주는 거는 이제 정리정돈, 네, 개념을 아이들이 스스로 익혀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놀았던 물건들을 정리해보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매트 같은 경우에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접어서